자, 이번 시간은 저번 투부정사에 이어서 준동사 중에서 남은 두 가지 동명사랑 분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명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분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분사 구문인데 분사 구문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영상을 녹화해놨으니 이제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명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말 뜻 자체를 먼저 보게 되면 어떤 뜻이 될 수 있느냐? 일단은 얘는 동사가 명사의 성질이 추가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 성질에 대해서는 예문을 들어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명사 성질이 추가됐다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건 이제 동명사 자체가 실제로 주어와 목적어, 보어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치사의 목적어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 같은 경우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 동명사는 왜 올 수 있냐? 그럼 투부정사 왜 못 오냐? 라고 하는 것은 투부정사 이제 강의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명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재 분사랑 형태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냐? 동사에 ing를 붙인 것이 이제 동명사입니다. 현재 분사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동명사고 어떤 게 현재 분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은 동사의 ing고요. 얘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하는 것, 그러니까 동사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전 투부정사를 영상을 보시면 준동사 자체의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실제 동사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 동사에 따라서 얘가 동사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에 따라서 1부터 5 형식을 다 가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동사 이 동명사 같은 경우도 실제로 1부터 5 형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예문을 한번 들어드릴게요. 가장 쉬운 거는 어떤 게 있냐? 예문을 드리면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해석을 하는 거는 딱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보시면 Going to school is fun for me. 뭡니까? 학교에 가는 것은 즐겁다. 누구한테? 나에겐 즐겁다. 그냥 학교를 가는 건 나에게 즐겁다. 솔직히 즐거우신 분들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전 즐거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자, 이어서 가보면 going to school 보시면 자, 이 going 자체가 지금 동명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요? is 앞을 보시면 is 앞에 보시면 going to school 자체가 주어 자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주어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to school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요? to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전치사로 쓰면서 어디 어디로라는 어디 어디에라고 해석이 되는 전치사입니다. 그 뒤에 있는 명사입니다. 그럼 이 명사 자체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당연히 전치사 뒤에 와야 하는 명사에 속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school 하면 학교에라고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학교 은는이가 실제 주어 같은 경우는 은는이가의 조사가 붙기 때문에 학교에라고 여기서는 해석을 해서 학교 같은 경우는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뭐가 주어냐? going이라는 거죠. 가는 것. 얘가 주어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 가는 것은 이렇게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동사 나왔죠, 비동사. 그다음 fun, 즐겁대요. 즐거운 거래요. 누구에게? 나에게는 즐거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going to school 자체가 그럼 동명사를 얘 하나만 봐야 되냐, 아니면은 school까지 봐야 되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going부터 school까지를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ing가 이렇게 똑똑하게 맨 처음부터 나와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동사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왔으면 그 앞까지가 전체가 동명사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아까도 봤듯이 형식이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체가 무슨 동사죠? 가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자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사고 투스쿨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부사구가 뒤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어는 없지만 근데 주어는 솔직히 누구예요?
이 문장을 봤을 때, 해석을 해봤을 때 학교에 가는 건 누굽니까? 나죠.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주어, 얘에 대한 의미상으로는 이제 해석상으로는 얘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문법상으로 봤을 때 얘가 주어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때 그래서 여기 주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편합니다. 일단 보시면 그럼 자동사랑 부사구가 있어요. 그러면 주어를 다 빼고 그냥 주어 동사 다 있으니까요. 자동사 다음에 부사구 나오는 경우는 몇 형식이었습니까? 네, 1형식이었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이제 동명사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동명사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이 동사의 ing만 있는 부분을 동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도 뒤에 동명사 뒤에 뭔가 붙는 것들 있죠. 더 플러스 되는 것들, 첨가되는 것들 실제로 형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타동사에 ing가 붙었다면 목적어가 들어올 수 있고 간접 목적어 또는 이제 직접 목적어 들어올 수 있고요. 목적 보호도 들어올 수 있고 주격 보호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형식 다 갖춘 애들까지가 동명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게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잉 자체를 주어로 봤어요. 투스쿨 부사로로 봤어요. 여기선 간단해요. 왜? 부사 같은 경우는 실제 문장 내에서 위치가 자유롭기 때문에 얘가 여기 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지만 만약에 주어가 더 길어져요. 만약에 타동사의 목적어에 막 명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그 명사 중에서 도대체 뭐가 주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른다는 거죠. 해석을 해봤을 때 그 해석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보통 형식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익숙하신 분들은 해석을 하시고 어떤 게 주어인지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문법을 먼저 보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해석을 하실 분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이게 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동사의 ing나 준동사 부분은 마찬가지다. 모든 준동사는 마찬가지입니다. 투부정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은 이 동사 원형 이거는 투부정사에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동명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동명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럼 얘 부분 이 자체가 이 목적어 자리에 올 수도 있고요. going to school 자체가 목적어 자리에도 올 수 있고 보어 자리에도 갈 수 있고 전치사 뒤에도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문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 영어 이제 글들을 많이 보게 되 문장을 많이 보게 되다 보면 이렇게 동명사가 굉장히 많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어려워하는 건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에 대해서 좀 많이 보고 이제 그 필기를 적용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동명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하게 될 것은 무엇이냐? 아까도 말했지만 분사를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분자가 무슨 분자일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거를 정확한 뭐 이유라던가 이게 진짜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이제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얘가 나눠져요. 나눌 분자로 생각을 한 겁니다. 한자로 봤을 때. 그럼 이제 나눌 분사입니다. 어떻게 나눠집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과거 분사 같은 경우가 우리가 실제로 초등학교 때도 많이 외우지만 중학교 때 보통 많이 외우게 되면서 수동태를 배우면서 과거 분사가 나오게 됩니다. 네, 과거 분사 같은 경우가 우리가 PP로 보통 외우고 동사의 3단 변화를 외울 때 보통 과거 분사를 주의해서 이제 외우게 되거든요. 드디어 과거 분사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플러스 어떻게도 나눠지냐? 품사로도 나눠진다는 거죠.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요. 또 부사로도 쓸 수 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부사로 쓸 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분사 구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사 구문, 실제로 분사 자체가 부사로 쓰였을 때의 분사 구문의 강의는 제가 따로 찍어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같은 경우를 볼게요.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동사의 ing의 형태를 똑같이 동명사랑 일치하게 갖고 있습니다. 과거 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정확한 형태가 뭐 정해져 있다.
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PP라고 부릅니다. PP 같은 경우도 원래 보통 이제 문법 용어의 약자인데 이제 우리가 보통 계속 우리나라에서는 PP로만 외우고 있죠. 그리고 보통은 동사에 ed를 붙인 거 자체, 불규칙 동사. 실제로 다른 형태로 막 이제 변하면서 이제 뭐 과거형도 바뀌고 과거형에서도 원래 동사의 원형과 이제 형태가 바뀌고 과거 분사로 갔을 때도 형태가 바뀐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랑은 다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ed를 붙인 경우가 과거 분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얘 같은 경우는 능동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능동이 뭐냐? 능동이 뭐냐? 뭐 맨날 이제 수동태, 능동태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능동태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실제로, 능력이에요.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뭘 사용해요? 우리가 직접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얘가? 직접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를 자신의 의지로 행동을 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 과거 분사 같은 경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그럼 얘가 그래서 수동태에 쓰이는 건데 이제 참고해서 나중에 이제 수동태는 따로 영상을 찍어 드릴 겁니다. 수동태도 굉장히 이제 할 게 많아집니다. 자, 수동 같은 경우도 어떤 게 되냐? 수가 뭐예요? 받을 수예요. 행동이고요. 그럼 뭐예요? 내가 받게 되면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받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줬어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만약에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기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선물이 나를 기쁘게 한 거죠.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기쁘게 된 거기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자신의 의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얘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수동의 의미랑 능동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수동을 피동 표현이라고 부르는데, 그 피동 표현, 실제로 우리나라 문법과 영어 문법에 대해서 좀 이제 같이 비교를 하면서 똑같은 부분이 있으면, 공통점이 있으면 같이 보시고요. 어차피 국어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뭐 이제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실 이제 뭐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 성인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영어 문법에서 실제로 한글 문법으로 똑같이 쓰이는 부분이 많고요. 용어만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숙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능동이고 수동입니다. 그럼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 봐봐요. 부사 같은 경우는 분사구문에서 분사구문에 따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뺄게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형용사로 쓰일 때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형용사로 쓰일 때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무엇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동사 하는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PP 같은 경우는 동사 되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네가 간단하게 이렇게 쓰일 때의 예문을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쓰시는 건데,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 떨어지는, 봐봐. fall 같은 경우는 떨어지다란 뜻이죠. 그러면 하는이니까 떨어지는 이파리들입니다. 잎들입니다. 그럼 이제 얘네는 뭐예요? 낙엽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수동의 의미에서는, 자, fall의 과거 분사는 fallen입니다. fallen. fallen하고 leaves를 그대로 줄게요. 그럼 뭐예요? 떨어진, 그러니까 봐봐요. 되는, 떨어지게 되는인 거죠. 그러니까 되는 말고도, 그러니까 수동의 표현이 되는 뭐뭐진, 뭐뭐 받는, 의 의미가 좀 더 추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 이파리 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니까 낙엽이라고 부르죠. 얘나 솔직히 상관은 없죠. 똑같은 낙엽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수동이느냐, 능동이느냐에 따라서 약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근데 이제 분사 같은 경우에서도 다른 얘도 준동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형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얘네가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형식을 가지죠?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봐봐요. 앞에 있는 거 딱 뺐다 없다고 생각합시다. 이파리 드립니다. Falling of the tree.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leaves부터 falling of the tree라고 돼 있어요. 알겠죠?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이파리들. 그럼 이제 나무로부터라고 해석을 할 테니까 of를 from으로 바꾸는 게 좀 낫겠네요. 이렇게 전치사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이파리들이에요. 봐봐요. 좀 더 길어졌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형식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형식을 가집니까? 또 fall 자체가 떨어지다. 그러니까 자동사겠고요. from the tree니까요. 나무로부터 전치사 플러스 명사이기 때문에 부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형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투부정사랑 동명사, 앞에서 했던 동명사에 대해서 형식을 보는 어떤 그런 보는 것을 똑같이 적용시키면 얘가 일형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꾸밉니까? falling부터 tree까지 leaves를 꾸며주는 거죠. 보면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이파리들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어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fallen by the wind.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파리들인데 어떤 이파리들입니까? 바람에 의해서 떨어진 이파리들이에요. 알겠죠? 그럼 바람에 의해서 떨어지니까 fallen부터 by the wind까지가 또 똑같이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쌤, 여기 PP잖아요. 그쵸? by the wind면 이렇게 저도 같이 이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이기 때문에 괄호를 칠 텐데 얘 같은 동사가 없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어디서 보시면 되냐? 형용사절에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which are 이 생략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자체가 생략될 수 있다는 거를 형용사절 설명하면서 관계대명사 그리고 관계부사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녹화를 따로 떠는 게 없고 실제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했었지만 이제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업로드 해놓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찍을 겁니다, 여러분. 따로 찍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략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짜증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되는 게 있어요. 실제로 능동이랑 수동 같은 경우는 똑같이 쓰일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가 어떤 자리냐? 비동사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동사에 이게 두 가지가 올 수 있죠? 일단은 현재 분사가 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옵니다. 그럼 현재 분사가 왔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ing입니다. 자, 이거 어디서 우리 많이 봤죠? 시제에서 봤습니다. 우리 저번에도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시제 강의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진행형이라는 거죠. 알겠죠? 얘는 시제입니다. 시제. 알겠죠? 시제에 포함된 진행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시제 진행형에 해당하는 그 동사의 ing는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알겠죠? 그 다음 PP 같은 경우는 뭘까요? 비동사 플러스 PP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수동태입니다. 알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형용사, 둘 다 형용사를 쓰였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똑같이 공통적인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동사 취급을 합니다. 동사 취급을 합니다. 하나로 묶어서 동사 취급하는 게 좀 더 편해요. 왜냐면 얘가 된다,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나를 묶어서 해석하는 게 좀 더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형용사로 쓰일 때의 분사의 특징과 그리고 각각의 해석되는 부분과 능동과 수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의 형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동명사 같은 경우는 간단하지만 얘가 실제 형식을 가질 때 그리고 현재 분사랑 솔직히 말해서 헷갈릴 수 있다는 거 그쵸? 이렇게 대해서 해석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현재 분사는 얘랑 어떻게 하냐? 어떻게 구분합니까? 비동사 다음에 동사의 ing 나왔어요. 그럼 이거 해서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해석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그럼 만약에
동명사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해석은 무엇 하는 것이다. 알겠죠? 두 번째, 현재 분사로 쓰였어요. 그럼 뭐예요? 뭐뭐 하는 중이다. 자, 이걸 해석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문법적으로 특징은 딱히 없어요.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많아요. 현재 분사 같은 경우 실제로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동사 같은 경우 명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똑같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보어 자리에는 명사랑 형용사 둘 다 쓰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어 자리에 쓰였을 때가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해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되면은 동명사고 뭐뭐 하는 중이다라고 해석이 되면은 현재 분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있어요. 이걸 해석을 해봤을 때 둘 다 되는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네.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국어 실력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국어 문법을 먼저 배운 다음에 국어를 잘하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 저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게 다양한 뭐 방식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말을 하던 어떤 것 쪽으로 해석을 하던 간에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자연스러운 걸 찾아서 가시면 돼요. 조금이라도 더 자연스러운 걸 찾아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저기까지 해서 동명사 현재분사 구분하는 법까지 해서 오늘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사랑 현재 분사가에서 형용사를 쓰는 경우, 부사를 쓰는 경우 분사 구문 따로 이제 강의를 찍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준동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주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분사 구문과 그 다음에 여기 말했던 이제 수동과 능동의 의미라던가 투부정사에서 투부정사가 각 명사, 형용사, 부사 이 세 가지 품태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좀 초점을 좀 더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영어 문장이나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이제 투부정사 있으면은 투부정사 다 밑줄 쳐놓고 형용사가 있으면 그러니까 뭐 동명사가 있으면 다 밑줄 쳐놓고 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다 찾아보는 것도 그게 제일 직접 찾아보고 나서 이걸 맞춰서 해석을 해본 다음에 얘가 어떻게 쓰였구나를 뭐 보시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한국말을 많이 잘하게 된 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말을 많이 사용했고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 영어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다 보면 글을 일단 많이 읽다 보면은 굉장히 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문법 같은 거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